포기하면 아마추어, 힘듦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낸다면 프로입니다. 프로가 되기 위한 도전을 계속하고 있는 박앵커의 올백, 오늘도 어김없이 인사드립니다. 제가 요즘에 푹 빠져있는 드라마가 하나 있는데요. 장동건 그리고 박형식이 나오는 드라마입니다. 매일같이 다시 보기 통해서 하루에 2시간씩은 이 드라마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분들의 얼굴을 볼까요? 장동건과 박형식의 얼굴이 딱 나오고 있죠.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고요. 시청률도 아주 높고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을 보면서 느끼다가 박민영의 SNS에도 이 닮은 두 분이 있네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슈츠에 장동건이 있다면 우리에겐 박재영 차장님이 있다. 그리고 슈츠에 박형식이 있다면 권홍섭 주임님이 있다. 두 분과 인사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왜요? 박 차장님 왜 이렇게 몸들 바를 몰라 하시는 거예요? 얼굴을 못 들겠네요. 권홍섭 주임님 어때요? 박형식이랑 나랑 괜찮다. 예, 저는 감사한데 이제 시청자분들이 불편해하실까 봐. 예. 안티를 팬으로 만들려는 전략인가요? 안티를 시청률. 저희에게 안티가 있었나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하면 안티가 아내분한테는 생길 수 맞아요. 있을 것 같은데. 박재영 차장님이 장동건이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사과드릴게요. 제가 피디님한테 뭐 잘못한 거 있나요? 아니에요. 그냥 오늘 제가 드라마를 보다가 우리에게도 이렇게 든든한 두 사람이 있다. 이런 걸 또 시청자분들께 어필하고 싶어서 이 사진을 황급하게 또 준비를 했습니다.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눠봐야겠죠. 오늘 다양한 종목 얘기가 좀 필요할 것 같은 게요. 어제 저희가 SK 하이닉스 이야기를 했었어요. 두 분 다 매수 괜찮을 것 같아 라고 했는데 제가 어제 GMP에 홀랑 빠져가지고 일단 그 GMP를 사고 SK 하이닉스를 매수하지 않았어요. 저 잘한 것 같아요. 권 주임님, 오늘이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마이크론의 하락, 모건 스탠리의 투자 의견 하향 이런 영향을 좀 고스란히 받아가고 있어요. 네, 일단 SK 하이닉스가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때 어떤 시점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계속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물론 가장 저점에 잡는 전략이 가장 효율적이고 이피션스한데 그렇게 좀 신의 영역까지를 바라는 것은 너무 욕심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도 세상 모든 들고요. 걸 알아내겠다 이런 느낌이죠. 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제 일봉 흐름상 보시면 이제 차트 잠깐 보시겠는데요. 일단 갭을 메꾸고 다시 이제 갈 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전일에 이제 급등했던 것들을 이제 갭을 메꾸면서 어느 정도 다시 이제 차트, 그러니까 수급 조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랠리할 가능성이 큰데. 일단 반도체 이걸 추천드리는 게 뭐냐면 반도체 업황이 좋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 못했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 코스피가 증시 상승을 하려면 SK 하이닉스가 주도로 해서 상승 랠리가 나와야지 우리가 3천선을 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우리나라 물론 삼성전자 대장주가 있지만 SK 하이닉스도 또한 지금 현재 두 번째로 세컨으로 좀 탑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이렇게 좀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을 위해서는 이렇게 대형주도 하나 넣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 가져왔고요. GMP의 경우에도 흐름상 약간 조금 밀리는 흐름이 나타나는데 네. 일단은 화장품주 관련되고 그리고 최근 들어 이제 알리바바 쪽에 어떤 이제 중국 쪽 긴장 완화가 계속적으로 된다면은 향후에도 좋은 흐름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 한 며칠 정도 더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 하이닉스 이야기 들어봤고요. 오늘 제포트 한번 보고 갈까요? 지금 장고에서 좀 놀라운 게 콘덴서 관련한 이 종목들의 반란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사마 콘덴서가 오늘 6% 상승하고요. 사마전기가 또 4%. 박민영의 궁금주였어요. 이틀 전에 제가 안경 처음 낀 날 종목 똑바로 고르겠다라는 취지에서 안경을 끼고 샀는데 지금 오늘장 상승해주면서 4%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콘덴서 종목들 오늘 삼성전기는 어제도 좋았고요. 최근에 계속 좋죠. 콘덴서의 반란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사마 콘덴서는 박재영 차장님의 종목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차장님? 이제 수익 전환이 됐어요. 지금 탄력 더 키울 거라고 보십니까? 계속 이제 MLCC 관련돼서는 이제 수급의 불균형이 이제 시작된 거다라고 보기 때문에요. 앞으로 계속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4월달 실적을 그러니까 대만 MLCC 쪽에는 무라타 갈등이고 2등이 삼성전기 그리고 이제 야기오 대만의 업체가 상위권 업체인데요. 대만 거래소에서 이례적으로 야기오 주가 급등하다 보니까 너희 실적 공개해라. 4월달 실적 공개해라. 이런 이야기도 나왔고 무라타가 무라타가 원래 이제 가전 쪽에 MLCC를 납품을 하다가
전장 쪽으로 자동차 전장 쪽으로 전향을 했는데 대만 업체에서 제발 그 MLC 좀 납품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이슈가 한 번 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정말 쇼티지가 어마어마하다라는 이제 인식들이 커져가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삼성전기도 사실 IT가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가요. 예, 급등을 하는 모습이죠. 사마콘덴서도 사실 먼저 움직였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잠시 쉬어가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오늘 급등하면서 사실 변동성, 탄력성은 조금 더 크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횡보 기간이 끝났습니다. 또 한 번 상승 랠리를 펴갈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고요. 뭐 저희는 사마전기도 있고 사마콘덴서도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좀 든든하네요. 좋네요. 이제 횡보 기간이 끝났다. 다시 한번 그 탄력을 키울 수 있는 시기가 왔다. 사마콘덴서 기대하겠습니다. 왜 박민영의 궁금주 사마전기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해주시는 거예요, 박 차장님? 네, 그건 이제 저희 박민영 앵커가 조금 더 저보다 잘 알 것 같아가지고요. 이제 공을 좀 넘겼죠. 제가 혼자 다 제가요?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사마전기 이틀 전에 매수했어요. 이 전해 콘덴서를 만들어요. 사마 콘덴서가 만드는 콘덴서를 제외하고 전해 콘덴서를 사마전기가 만들고 있는데 일반 백색가전에 들어가는 콘덴서입니다. 무선 청소기를 비롯해서 뭐 스타일러 이런 데 다 들어간다라고 하니까 관련해서 이익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주가도 올라오는 상황. 현재 수익률 3.6%. 격하게 고개를 끄덕여 주시는 권홍석 주임님 사마전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할까요? 예, 뭐 일단 콘덴서의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백색가전에 대한 시장 성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아직까지 그 건조기에 대한 좀 그 수요가 아직 저도 살 거예요, 예, 언젠간. 앞으로도 수요 네. 창출이 많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혜도 어느 정도 보여진다. 건조기. 예, 그렇죠. 네. 그리고 뭐 그 밖에 이제 LG전자 뭐 스타일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이제 기후가 완전히 예전과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영향을 많이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한 28,000원까지는 한번 단기적 차익 실현으로 노려서 한번 목표가까지 한번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 예,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좋습니다. 이들 두 종목, 오늘 콘덴서 종목들의 반란이 나타나면서 제가 기분이 참 좋아요. 이 3%, 4%, 5% 올라주는 게 이렇게 반갑고 즐겁습니다. 이런 종목들로 포트가 꽉꽉 차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 종목들을 소개해 드려야겠죠. 수익이 내줄 만한 종목. 오늘 두 남자의 종목은 무엇인지 곧장 확인하시죠. 박재영 차장님의 오늘의 종목은요. 현대백화점 익숙한 종목이고요. 휠라코리아. 와, 휠라코리아는 이 박재영 차장님이 조다씨 아저씨로 등극한 그날에 소개를 해주셨던 종목이에요.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권주임님은 솔브레인, SK하이닉스. 오, SK하이닉스가 어제였는데 제가 안 샀다고 오늘 또 다시 들고 오셨습니다. 얘기를 한번 들어봐야겠네요. 박 차장님의 현대백화점부터 얘기 좀 나눠볼게요. 저희 전해전쟁 신세계 저희 다음 코너잖아요. 김근호 연구원의 포트에 좀 담겨서 수익을 내고 있는 종목입니다. 현대백화점 뭐 어제 분위기 정말 좋았어요. 저평가돼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 급등세를 기록했는데 오늘도 나쁘지 않네요. 뭐 내수나 소비 이쪽 하면 사실 신세계였거든요. 신세계가 이제 주도를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조금 변화되는 양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세계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오르다 보니까 대안주를 찾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백화점 하면 뭐 신세계, 현대, 롯데 이 세 개가 꽉 잡고 있죠. 네. 근데 백화점 본업이 잘 되고 있습니다. 기존까지는 내수 소비가 별로 좋지 않다 보니까요. 백화점 성장이 별로 좋지 않았고 백화점에서 옷을 사 입던 사람들이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뭐 이렇게 뭐 인터넷에서 산다든지 이런 부분이 많아지면서 수익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역성장을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실적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본업이 좋아지고 있는데요. 1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1,028억이 나오면서 사실 예상치를 조금 밑돌았어요. 그런데 일회성 이익을 제외하면요. 작년 1분기에 일회성 이익이 조금 있었거든요. 그 부가세 환입이 400억 정도 있었기 때문에 역성장한 것처럼 보이지만 부가세 환입을 제외하면 실적은 영업이익이 한 5% 정도 성장했거든요. 역성장하던 추이에서 턴어라운드 했다는 데 굉장히 의미를 둘 수 있을 것 같고요. 의류 판매가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뭐 백화점에서 가장 이익이 마진이 많이 남는 쪽이 의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백화점에서 옷을 잘 안 사 입는데 경기가 좋아지다 보니까 백화점에서
비싼 옷들이 잘 팔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최근에 브랜드 우리 업체들이 실적이 좋잖아요. 네. 백화점 실적 상승과도 굉장히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고 2분기에도 실적이 좋을 것으로 보는데요. 4월, 5월 달에 기존점 성장률 YOY로 3% 증가했고요. 6월 달에는 휴일이 또 2번이나 있습니다. 저희 월급쟁이들한테 굉장히 이제 기쁜 중요한 소식인데요. 날이에요. 휴일이면 뭐 하겠습니까? 밖으로 놀러 나가고 쇼핑하러 간다는 얘기예요. 백화점에는 이제 뭐 파란불이 켜졌다라는 거죠. 백화점 2분기 실적도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명품 뭐 루이비통이라든지 에르메스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명품 소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명품 그리고 생활가전 매출이 좋아지면서 백화점의 실적이 매우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 봤을 때 향후 실적이 좋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요. 그러나 하나의 단점이 있습니다. 현대백화점은 면세 쪽에서 조금 뒤로 밀려나 있거든요. 면세는 롯데백화점, 그다음에 호텔신라, 그다음에 뒤에 후발주자가 신세계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네. 현대백화점은 사실 조금 뒤에 밀려 있어요. 하지만 이 면세점이 11월 달에 오픈이 되면요. 아마 기대감이 좀 있을 겁니다. 면세점의 밸류에이션은 몇 배죠? 호텔신라가 30배, 40배 되잖아요. 그렇죠? 현대백화점이 밸류에이션 10배 정도거든요. 면세점이 오픈을 하면 사실 적자가 좀 실적이 안 좋아질 겁니다. 처음에 감가상각비나 이런 것 때문에 안 좋아질 건데 실적이 정상화된다라고 한다면 10배의 밸류에이션이 호텔신라의 30배 밸류에이션의 중간 정도만 간다라고 하더라도 충분한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관심 있게 봐야 할 것 같고요. 근데 면세점이 11월 오픈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그때까지 저희가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뭐 중국인 관광객이 몰려온다? 그러면 이제 면세점 관련된 사업을 하는 쪽은 다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요. 최근에 이제 두 개의 그 수급을 한번 보시면요. 현대백화점의 기간 수급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계속 하루도 안 뭐 하루 정도 빼놨네. 하루 이틀 빼놓고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신세계의 네. 수급을 보면요. 기관들이 팔고 있어요. 신세계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신세계 주가가 진짜 많이 올랐거든요. 기관이 차익 실현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유통 다 빼요? 못 뺀단 말이에요. 그러면 비중을 채우기 위해서 많이 오르지 않은 현대백화점을 지금 매수하고 있다라고 본다면 뭐 장기적으로 보기에는 사실 신세계가 조금 더 좋겠지만 단기적으로 수급이라든지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현대백화점도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신세계와 신세계 INC, 뭐 신세계 인터내셔널, 뭐 최근에 보였던 흐름을 생각한다면 그 흐름을 바톤을 이어받아 현대백화점이 가준다? 충분히 매력 있을 것 같아요. 권주임님 어떠세요? 현대백화점 자주 가세요? 이 종목 보셨던 거예요? 네, 뭐 종목은 커버하지 않지만 계속적으로 이제 회사 내에서도 뭐 현대백화점에 대한 실적 그리고 뭐 모멘텀이 괜찮다라는 얘기도 나왔고요. 네. 또 이제 현대백화점 이제 판교점을 이제 오픈한 지가 좀 꽤 됐는데 거기에 대한 좀 인기도가 상당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판교역이라는 이제 특수성, 그러니까 광주, 여주, 그러니까 그 경전철이 이어져 있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경기도 외곽까지 있는 분들도 많이 가요. 예, 과거에는 KTX 타고 뭐 용산에 있는 뭐 백화점을 갔지만 지금은 이제 외곽 쪽에 교통망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 중에서도 뭐 그 분당권, 그 용인권에는 뭐 신세계 백화점도 있고 그리고 현대백화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매출 증대가 상당하다. 이렇게 좀 계속적으로 지표가 나오고 있고요. 따라서 뭐 현대백화점 흐름도 최근 들어서 뭐 수급상 기간 수급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또한 그 차트상으로도 굉장히 이제 바닥권에 접어들면서 다시 이제 조정을 하고 이제 상승 구간에 다 재진입. 그러니까 과거의 신세계 차트랑 네. 비슷하죠. 예, 그거를 좀 보시면서 좀 매매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현대백화점 두 분이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또 수급을 보고 나니까 확 마음이 좀 기우는 성향도 있는 것 같아요. 채팅창에 정수연 님이 장동건 스타일보단 박재영 차장님, 권홍석 주인님이 나아요 라고 보내주시기도 했네요. 제가 수연 님 진짜 마음 좋으시다고 글을 올려놨어요. 자, 현대백화점 얘기 들어봤고요. 권주임 님의 종목이 SK 하이닉스와 솔브레인인데 하이닉스는 어제 들었으니까 일단 시간상 솔브레인이 먼저 한번 땡겨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솔브레인, IT 쪽이죠? 네, IT에다가 이제 좀 제가 봤을 때는 좋은 사업들만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가장 큰 이제 그 분야가 이제 반도체 소재 쪽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전해액을 또 하는 사업도 있고요. 핫하다는 건데. 그리고 최근 들어 약간 좀 주춤했지만 OLED 소재도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가 다시 가동률이 좀 높아지면서 거기에 대한 좀 기대감도 생긴 것 같고요. 근데 하나라도
제대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여러 개 사업해도 괜찮아요? 요즘 들어서 하나만 가지고 사업을 했다가는 조금 위험 요소가 있기 다각화를 때문에 많이들 하긴 하죠.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뭐 옛날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기술로만 해가지고 잘 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는 다방면으로 여기 너무나도 빠르게 이 트렌드가 변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솔브레인이 잘하는 분야만 잘 선택을 해서 앞으로의 그 성장 가능성을 보자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 회사가 반도체 소재 쪽에서는 이제 전방 산업, 그러니까 삼성 평택 공장에 들어가는 거기에 소재를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3D 낸드에 대한 이제 수요가 계속적으로 발생을 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거기에 대한 수혜는 당연히 솔브레인이 가장 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그 SK 하이닉스가 이제 도시바 메모리 사업으로 인수를 이제 잠정 확정을 되면서 거기에 대한 낸드 투자 확대도 어느 정도 이 회사가 수혜가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러한 그 낸드에 대한 중요성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커질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뭐 디램을 가지고 이제 캐시카우를 하고 있지만 낸드의 경우에는 향후에 우리가 진짜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뭐 대용량 서버를 요구하는 그런 데에 이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조금 그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지금 반도체 종목을 계속 가지고 오고 있는데 결과론적으로 우리나라 증시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반도체가 선행을 해야 됩니다. 반도체가 선행을 해야지만이 그에 뒤따라서 제약바이오도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내수제 시장도 괜찮아질 것이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좀 괜찮아 보이고요. 솔브레인. 네. 차트상으로도 지금 현재 그 차트 이게 보시는 게 주봉 흐름인데요. 네. 121선 라인이 이게 분홍색 라인입니다. 이것을 잘 따라가면서 야금야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요번에 이제 계속적으로 1주, 2주, 3주째 오늘, 그러니까 다음 주 정도에는 한 77,000원 정도 터치 한번 해보지 않을까 해서 단기 차익 실현도 한번 노려볼 만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주에 77,000원을 터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다음 주에 77,000원이요? 꼭 설레는 이야기예요. 일단 오늘장 올라가고 있고요. 외국인의 매수가 최근에 좀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는 솔브레인입니다. 이어서 박재영 차장님의 종목으로 곧장 가볼게요. 휠라코리아. 기억나요? 차장님이 중학교 때 괜찮은 브랜드였다. 그리고 요즘에 다시 조금 변화가 감지되면서 젊은 브랜드로 바뀌어가고 있다. 그날이 저희 조다시 청바지 하이드로파스칼님이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아무튼 기억이 나는데 이 종목. 그때 살 걸 그랬어요. 5월 16일 26,000원이었는데 많이 올랐어요 그동안. 사실 그런 이야기만 좀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맞아요. 다른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 정작 본업 내용보다 막 이런 청바지 얘기만 기억에 남고. 네, 힐라코리아 뭐 제가 중학교 때 유행하던 브랜드인데 요새 중학생들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맞아요. 이제 국내 쪽도 많이 개선이 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최근에 수급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어제 외국인들이 50만 주 샀거든요. 100만 주 거래가 됐는데 순매수가 아니고 그냥 외국인 매수를 보면요. 외국인이 네. 70만 주를 샀어요. 그냥 외국인이 그냥 끌어당긴 겁니다. 네. 위로 확 뽑아 올렸거든요. 외국인들의 수급 의미가 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외국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거든요. 네. 국내보다는 사실 외국의 성장률이 좀 더 좋습니다. 미국은요, 아큐시네트라는 자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골프 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타이틀리스트 공이 사실 뭐 가장 선호하는 공이거든요. 브랜드 그 골프 공 브랜드 중에 그 타이틀리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타이틀리스트가 최근에 뭐 지금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굉장히 인기가 높고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졌어요. 그 부분. 그러면 연결로 실적이 휠라코리아도 영향을 받겠죠? 중국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또. 네. 중국의 안타스포츠라는 중국의 로컬 브랜드가요. 휠라코리아를 중국이 가져가서 팔고 있는데 조인트 벤처를 했죠. 국내에서는 사실 휠라코리아가 그렇게 고급 이미지는 아니에요. 그렇죠? 고급 이미지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중국 가서는 굉장히 고급 이미지로 포장해서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타스포츠와의 조인트 벤처 지분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지고 있거든요. 뭐 국내에서도 사실 이제 눈높이를 좀 낮췄죠. 비싼 옷이 아니라 중저가 브랜드로서 포지셔닝을 하면서 중학생들한테 인기를 굉장히 많이 끌고 있어요. 이게 뭐 중학생들한테 인기 써봐야 뭐해라고 하시겠지만 유행은 모두 중학생들이 선도합니다. 진짜예요. BTS가요. 누구한테 인기가 많은지 아세요? 처음 중학생이요? 시작은 중학생이었어요. 제 조카가 지금 이제 20살인데 한번 물어봤어요. 야, BTS 어떠냐? 그거 중학생들이나 좋아하는 거지, 삼촌. 엑소예요, 엑소. 왜 엑소냐면요. 저희 조카가 중학생 때 엑소가 가장 인기가 핫했거든요. 네. 최근에 이 이 브랜드를요. 중학생들이 많이 신습니다. 가격이요. 한 5만 원대예요.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국내에서도 매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잘 되죠. 중국에서 잘 되고 미국에서 잘 된다. 그러면 주가가 이렇게 안 올라갈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어저께 외국인은 50만 주 순매수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요. 액면 분할 이때 액면 분할했어요. 이때 액면 분할해서 3일 정도 거래 정지됐는데요. 10만 원대에서 3만 원대로 내려오니까 수급 자체 거래량 자체도 크게 늘어나면서요. 상승 추세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휠라코리아 내수 쪽이나 이런 쪽을 보신다라고 한다면 현대백화점과 함께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오늘 두 종목 다 유통 쪽의 종목입니다. 현대백화점, 힐라코리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4거래 연속해서 올라왔고 또 오늘은 이 보합권의 움직임입니다. 정수현 님이 글 올려주셨어요. 어제 방송 다시 보기 하면서 SK하이닉스 꼭 담고 싶었거든요. 아무래도 팔랑귀인가 봐요. 다 좋아 보이니 민영 앵커님 잘 선택해 주셔. 저도 팔랑귀예요. 얘기 듣다 보면 막 이거저거 다 사고 싶어가지고 그러다가 포트 종목이 막 많이 늘어나기도 했었죠. 좋습니다. 저 열심히 고민하고 있을게요. 수현 님도 함께 고민을 해주세요. 권주임 님의 다음 종목이 SK하이닉스네요. 마침 때마침. SK하이닉스 어제 저희 안 샀어요. 그런데 오늘 떨어지니까 사볼까 하는 주변 지인들의 이야기들이 하나둘씩 들려요. 네. 사도 될까요? 저는 강력한 좀 매수 기회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어요. 일단 다음 주 정도에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있고 거기에 대한 좀 수급 영향도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지만 일단 업황 자체가 계속적으로 우호적인 환경이지만 계속 증권사 레포트들이 1분기에는 이제 반도체의 고점이다, 이제 끝났다. 다시 또 2분기에는 좋아진다, 또 이렇게 계속적으로 엇갈리다 보니까 좀 투자자 여러분들 많이 헷갈리실 것 같은데 일단은 계속적으로 이제 실적을 좀 체크를 하면서 가보자면 2분기 컨센서스가 거의 한 5조 원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냥 컨센서스 수치지 거기에서 또 상회를 할 수 있고 언더로 갈 수 있지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점진적으로 계속적으로 영업이익은 증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영업이익도 20조 원을 조금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실적 모멘텀으로 보자면 현재 그 주가 수준은 굉장히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견정한 업황이 계속적으로 나온다면 결과론적으로는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주도를 해서 코스피를 3,000으로 올려놓는다면 당연히 SK하이닉스의 상승 여력이 더 클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한 9만 원대 밑에서는 강력하게 좀 매수할 볼만 하지 않을까 해서 한번 가져왔습니다. SK하이닉스 그러네요. 저도 그래요. 오늘 현대백화점, 힐라코리아, 솔브레인, SK하이닉스 다 좋아 보여요. 박지영 차장님, 네. 차장님의 종목 2개 중에 하나를 골라본다면요. 차장님은 오늘 더 느낌이 오는? 전 단기로 봤을 때는 현대백화점이 조금 탄력이 있을 것 같고요. 좀 길게 봐서는 힐라코리아가 아마도 최근에 흐름을 계속 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건주임님은요? 내 거 2개 중에 오늘 사라면 난 요걸 사겠다. 참 고민이 되는데 일단은 단기적으로 좀 탄성이 있는 솔브레인이 더 낫지 않을까. 솔브레인이 그 자회사로 갖고 있는 게 제닉이라는 회사가 또 있는데요. 그게 네. 화장품 회사인데 그런 것들로 봤을 때 또 솔브레인이 또 화장품까지 좋은 사업을 또 하고 있어서 그런 면목을 봤을 때는 또 그리고 또 단기적으로 한 77,000원 이런 단기 수익률 좀 노려본다면 솔브레인이 훨씬 낫다고 보여지네요. 박 차장님 어때요? 솔브레인 괜찮을까요? 박 차장님도 IT를 워낙 많이 보시니까. 네, 솔브레인 좋죠. 솔브레인도 좋고 SK하이닉스 좋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소재주들이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하나머티리얼즈도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좋았고 TCK도 최근에 많이 하락했다가 반등하는 추세고 SK시솔믹스 이런 종목들 솔브레인까지 해가지고 추세들이 다 좋기 때문에요. 그런 흐름 탄다라고 본다면 솔브레인 나쁘지 않은 선택 같습니다. 그러네요. 얘기하다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KMW 그 권홍섭 주임님의 종목이었죠. KMW 그리고 이노와이어리스 오늘 10% 급등하고요. KMW 8% 급등하고 RFHIC 역시나 오늘장 강세. 드디어 5G가 권주임님이 조금 남들보다 일찍 얘기하셨던 느낌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조금 잠잠한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 다시 시세를 분출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였죠. KMW 이야기 주신 것 오늘장 강세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놓친 종목들도 꼭 점검을 해야죠. 시청하시는 분들이라면 매수하셨을 수도 있으니까요. 짚어봤고요.
오늘요. 저는 박 차장님 오늘 제가 어떤 거 살까요? 글쎄요, 보통 뭐 하이닉스 좋다고 하고 딴 거 샀으니까. 근데 오늘은 4개 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네. 안 사지 않을까요? 오늘요? 제가 안 살까요? 권주임님 왜요? 왜 갸우뚱? 네, 저는 엉뚱하게 현대백화점 살 것 같아요. 박 차장님 종목은 엉뚱한 겁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관심을 안 보이시다가 나중에 다른 갑작스럽게. 처음에 보통 처음에 소개한 종목을 좀 선택을 하시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오늘 한마디가 딱 끌렸던 게 있어요. 단기 다음 주 77,000원. 솔브레인입니다. 권주임님이 저를 저격하시는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오늘 솔브레인 매수 창구를 보니까 메릴린치, CS증권, CLS증권 외국계 창구에서 매수를 좀 상당히 많이 해주고 있다는 점 눈에 띄고 있고요. 솔브레인 최근의 분위기도 나쁘지 않습니다. 외국인의 매수 역시나 유입되는 것. 오늘 좀 넉넉히 사볼까요, 권주임님? 자신 있으시면 저 한 20만 원어치 가볼까요? 잠시만요. 갑작스럽게 우리 금액은 얘기하지 말기로 해요. 그렇게 세 주? 비중으로 얘기하죠. 비중으로. 네. 비중 20만 원이면 네. 20% 정도 되나요? 네, 20%입니다. 지금 일단 뭐 과감하게 일단 3일째 올라가서 월요일 날 약간 좀 부담이 되긴 하는데 만약에 이제 주중에 77,000원 간다면서요? 근데 이제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안 갈 수도 있으니까 왜냐면은 주중에 이제 남북 경협하고 또 월요일 날 남북 경협 테마 옮기면 또 반도체가 또 다시 사그라들었다 그럼 갔다. 사지 마요? 남북 경협 사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일단 그래서 과감하게 조금 투자를 하기보다는 한 그러면 10만 원 정도? 10% 정도. 전체 포트의 10% 정도만 10% 정도. 하시는 한 2주? 두 주가 그 적합니다. 얘기하지 마세요. 10% 저희 사겠습니다. 71,300원에 매수 넣을까요? 71,400원에 매수가 넣겠습니다. 확인 눌렀고요. 71,400원으로 네, 포트에 들어왔습니다. 솔브레인 들어왔어요. 사실 제가 최근에 IT 종목들 많이 수익 냈죠. SPG, 유니테스, BH 적절하게 잘 팔아서 수익을 냈습니다. 그래서 솔브레인 역시나 IT 또 2차 전지 핫하니까 어디 한번 다음 주에 수익 내서 매도 포트에서 처리해 보도록 하죠. 아니면 더 담아가면서 비중을 좀 확 늘려볼 의지도 있습니다. 이제는 좀 다양한 포트 전략을 구사해 보고자 해요. 자, 박재영 차장님 오늘 제가 솔브레인 골랐는데 괜찮으시죠? 그럼요.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좋습니다. 두 분의 의견을 믿고 또 솔브레인 수익 한번 낼 수 있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권홍섭 주임님, 박재영 차장님 두 분 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돌아오시고요. 쩐의 전쟁 신세계 이어지니까요. 시청자분들은 채널 고정하시길 바랍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